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9일 기술적 분석 A 종목님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입 같은 경우에는 20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어제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2평에 딱 걸쳐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또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의 자리를 나름대로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목 중심으로 각계 전투의 흐름을 보이겠지만, 종목들이 워낙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조정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120평 정도만 눌러줘도 여러 가지 부담감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다만 그 122평도 이렇게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딛는 의미가 좀 없어지는, 제가 보통 종목에서 120평을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기가 어려운 것은 반등했을 때 반등폭이 너무 적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살짝 이야기 드렸죠. 본장에선 빠졌지만 시간 외에서 로보택시의 어떤 타임라인을 발표하면서 올랐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쌍바닥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쌍바닥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거와 무관하게 여전히 180불 라인 아래에서는 매수를 접근하는 데는 무리 없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스피가 좀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지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 프로그램 빗장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아무리 강하다 뒤졌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매할 구석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코스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 코스닥 떨어지는데 왜 자꾸 매수 혹은 왜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템포가 빨라요. 즉 뭐냐면, 컷 당하면 그냥 컷 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반등의 흐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액티브하게 재밌게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제 2차전지 흐름이 그랬죠. 장 초반 30분에 또 얻어맞네 뭐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그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50만 원짜리, 물론 이제 오늘부터 거래 정지죠. 그리고 BM 22만 5천 원짜리, 정확하게 22만 5,500원 찍었죠. 이런 자리들이 또 하단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 가지고 무서워서 피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매수를 할 만한 하단 자리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번 주 토요일 날 2차전지 두 번째 시간으로 종목들 쭉 자리들 토요일 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선거죠. 선거 투표 꼭 해야 됩니다. 어찌 됐거나 이 선거날 기관차로 조금 땡겨 하겠다. 원래 내일 기관차 때 해외 지수랑 원자재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추가로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그 둘의 스케줄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2차전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차익회사 꼭 오시라. 회비에 뭐 몇 배가 되는 수익을 뽑을 수 있고, 내 원하는 자리, 아니면 어제도 정확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30분 떨어질 때 절대 쫄 필요 없다. 매수 들어가면 된다. 매수 준비하면 된다. 뭐 저희도 이제 오더가 나갔는데 세틱차로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찌 되었거나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내 전략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때려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흐름인데,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계속 횡보하고 있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CPI도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왜냐면 또 예를 들어서 CPI 지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원자재 때 또 이야기 드릴 건데,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우리가 아니죠, 그 경제의 흐름이 좀 상식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흐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 드렸던 게 빨라야 5-6월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 최소 8-9월? 8월? 이 정도로 좀 밀려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지할 정도인데 시장에서 인지하지는 그러니까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외의 이슈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나스닥 흐름에서도 여기서 이제 치고 가기도 좀 애매하죠. 전반적으로 계속 눕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120평을 이제 찍어야 될 어떤 타이밍들이 오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하게 되면,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의 느낌과 여기에서의 이 밟는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들을 밟았을 때 그동안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멘트일 텐데, 이렇게 늦게 와 버리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기 쌍바닥, 제가 근데 이야기 드렸죠. 저는 150불 언저리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딱 얘 찍지 말고 이 언저리를 한번 찍고 꼬리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아마 탄력이 좀 더 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또 올라오면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 122평이 210불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찌됐거나 위로의 목표는 이 122평 라인, 아래로의 목표는 지금 150불 언저리,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시이평 계속 좀 밟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내려도 얘네들이 프로그램 비책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잘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 흐름이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코스피 종목을 찾기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 대형주를 좀 접근하기 좀 까다로운 장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오게 되면,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코스피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을 매매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잘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주면 되는 거고, 이 추세 라인 혹은 120평 이 부근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던 2차 현지가 다시 박스 하단 라인으로 내려왔죠. 이런 라인들을 왔을 때 이제 와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던 물량 혹은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딛고 움직일 때, 혹은 위에서 물렸다라 그러면 추가 매수 형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내일 기관차 방송하고 또 다시 그게 같이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